도와주는 여자 천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행에 가면 하는 것들, 예금이랑 대출을 하죠. 그때 적용되는 금리들, 이 많은 금리들이 도대체 무엇인고? 경제 공부에서는 기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비전공자인데 기초가 하나도 없이 금융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장을 수십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관련된 지식이 별로 없을 때는 암호를 푼다, 수식을 증명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도 모르는 것 투성인데 단어 뜻도 저는 항상 검색을 해보고요. 신문도 맨날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러다가요, 처음에 신입 초기 때는 상품 설명서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 회사에서 준 자료만 읽고 고객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영어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귀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잡소리 그만하고 빨리 시작할게요. 예금 관련 금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용어들은 인터넷 찾으면 자세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 어렵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다소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뜻을 전달을 해드리기보다는 그런 거는 인터넷으로 보시고 저는 뉘앙스, 어떤 느낌이다, 어디에 쓰이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기준금리에다가 은행 마진이 남을 수 있도록 경쟁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매달 정해주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이 한국은행에서 정해준 금리에 따라서 각종 금리들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정책금리라고도 해요. 이 기준금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뉴스에서 거의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으니 찾아보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당연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과 외화자금 등등 다 고려해서 아주 머리가 아프게 분석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기준금리에 대해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기준이 되는 금리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쟁금리는 각각 은행마다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예금 보험료나 인건비, 전산처리비, 각종 업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물건으로 보자면 기준금리가 원자재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다가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이 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에다가 경쟁금리가 반영이 된 것이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면 볼 수 있는 그 예금금리예요. 이 경쟁금리 자체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산면에서도 좀 우량하고 신용도가 좋아서 안전한 금융기관일수록 예금금리를 좀 낮게 주는 편이고요. 규모가 좀 작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조금 낮은 금융기관에서는 금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예금 적금하실 때 보면 기본금리가 있고 우대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금리는 방금 설명한 기준금리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기본금리라는 것은 예금을 신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주는 이자 금액인 거고요. 우대금리는 예금 신규하는 사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금리를 말합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금리 얼마라고 써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가서도 적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앞에 최대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왜 80% 세일한다고 해서 가게 들어가면 알고 보니까 80%까지잖아요. 정작 80% 진짜 세일하는 거는 진짜 몇 개 없거나 이미 다 팔렸대요. 이미 팔렸는지 애초부터 없었는데 팔렸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상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욕을 하면서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기는 하잖아요. 세일 많이 하는 거 찾아보다가 다른 물건을 사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얘기가 조금 멀리 왔어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그 써있는 최대금리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대금리 요건도 다 보셔야 돼요. 우대금리는 보통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돈을 버는 곳입니다.
이 고객들을 주거래로 끌어들이기 위한 항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은행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예금할 때 팁을 살짝 드리면, 이것도 은행원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은행 거래가 좀 쌓였으면 인터넷으로 예금 가입하시지 마시고 지점 가서 가입을 해보시면서 은행원한테 금리를 좀만 더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본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금 금리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거래가 별로 없는데 말씀을 하시면 사실 안 먹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어차피 이것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너무 기분 나쁘게만 얘기 안 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금 금리도 흥정이 모르겠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모르겠어요. 예금 적금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금리죠. 이자 받으려고 예금하는 거죠. 사실 이 티끌모아 태산인데 똑같이 돈을 은행에 넣을 거면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곳에, 땅에 아무리 삽질해봤자 1원도 안 나와요.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땅에 삽질 안 하셔도 됩니다. 각종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금리 비교라고 치시면 은행연합회 사이트가 하나가 나오고요. 검색창에다가 금융감독원 금리라고 치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리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은행연합회는 1금융권과 카카오뱅크 같은 비대면 은행이 포함돼서 나오고요.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은행은 나오지는 않는데 저축은행이 나옵니다. 저축은행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홈페이지 가서 열심히 비교를 해보시되 모든 상품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가 은행마다도 수시로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출. 이 대출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대출 과정도 어렵고요. 몇 번씩 가야 되고 서류 작성도 너무 어렵고요. 뭔 설명을 진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용어도 어려워요. 근데 일단 대출 받으러 가면 좀 주눅 들어서 가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해요. 채권자, 채무자부터 시작해서 근저당권, 구속성. 아이고, 왜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을 저렇게 어렵게 써놓은 걸까요? 그쵸? 그래도 다른 거는 은행원들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듣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금리. 금리는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어차피 금리는 정해져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요, 예금 금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각 기관마다, 각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금 금리랑 같이 수요 공급에 따라 그리고 재비용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대출을 못 갚았을 때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상 손실 비용도 가만히 되어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기본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은행거래 실적이 많다고 하면 우대금리를 또 적용을 해줘요.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픽스 금리, CD 금리, 코리보 금리, 금융채 등등. 은행들은 이들 기준금리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대출금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이 더해지는 가상금리가 관건이에요. 이 기준금리는 이 코픽스, CD금리 이런 거는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져서 공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어느 은행을 가도 똑같아요. 근데 이 가상금리는요, 은행마다 발생되는 재비용들이 있고 인건비나 전산처리 비용 등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의 신용 등급이나 담보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신용 등급이 얼마나 좋은지, 담보는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서 금리 결정되는 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된 가상금리에서 우량 고객들에게는 우대를 또 추가로 해주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요, 고객의 신용도와 담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산으로 돌립니다. 은행원들끼리는 전산을 태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가상금리는 고객에 따라서, 담보 종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서 은행 거래가 많다면 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서 항목마다 정해진 금리를 우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사를 통해서 본점의 승인을 통해 우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주거래 은행을 두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출 받을 때 좋아요. 은행원과의 관계도 좋고 은행을 자주 다니면
심사를 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생판 처음 보시는 분이 오셔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처음 오시는 분한테 금리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대를 받는 부분에서는 주거래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이 우대를 해주는 편입니다. 항목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대출 상품들은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게 적용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과의 관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코픽스 금리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금리입니다. 국내 8개 대형은행들의 금리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한 금리인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정이 돼서 공표가 돼요. 한마디로 실제 8개 은행에서 한 달 안으로 거래되고 있는 예금 금리들의 평균을 낸 거예요. 또 코픽스는 또 종류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 그리고 잔액 기준.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단기 대출일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은 은행 예금 신규 건들을 평균을 낸 것이고요. 잔액 기준은 전체 은행의 월말 잔액을 평균 낸 거예요. 신규 취급액이 아무래도 현실을 조금 더 잘 반영하겠죠. 최근 한 달 동안 신규한 사람들이 모두 가장 최근 금리로 가입을 했을 테니까요.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요, 월말 잔액이니까 신규 건들보다는 금액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신규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고요.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시장금리 반영에 좀 무딜 수가 있어요. 둘 중 뭐가 더 나은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개념을 숙지하신 후에 은행원과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D라는 것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하는 건데요. 이 CD라고 하는 예금 상품이 있어요.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 간의 거래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CD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발행을 하는 건데 정기예금이랑 그냥 똑같아요. 이름만 좀 어렵게 해놓은 거고 단 정기예금이긴 한데 내가 돈을 넣어도 통장이 안 나와요. 이거는 수표처럼 무슨 증서를 하나 줍니다. 이 증서,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서 만기가 되기 전에 자유롭게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발행은 은행이 하지만 다른 은행이나 증권시장에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은행에서 이런 것도 해요? 네, 은행에서 되게 많은 걸 해요, 생각보다.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상품이지만 발행을 한 그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 CD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상품들 중에서 비중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단기 거래용 상품들 중에서 비중이 가장 커요. 신기하죠? 우리는 모르는 거였는데 이게 비중이 가장 크대요. 이 10개의 증권사가 이 금리들을 평가를 해서 매일매일 고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치면 금리가 나와요. 코리보는 CD 금리의 대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완전 처음 듣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체의 흐름을 반영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보완한 것이 이 코리보 금리입니다. 14개의 시중은행들의 금리 정보를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금리 3개, 제일 낮은 금리 3개를 빼고 나머지 8개의 금리를 평균을 낸 거예요. 금리는 매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리보는 적용을 안 하는 은행들도 좀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어느 정도 은행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딱 고정금리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 약정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상 고정금리는 단기 대출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 금리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고정 상품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변동금리는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금리를 변동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동금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기준금리만 변하는 거예요. 가상금리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요. 코픽스, CD금리, 코리보 이런 앞에 있는 기준금리들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은 인터넷 조회로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다 하면은 고정금리로 하거나 변동금리 주기를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기준금리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담을 통해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코픽스로 할지 CD로 할지 변동으로 할지 고정으로 할지는 각종 데이터들이 은행에도 있고 상품마다도 또 제약된 것들이 있으니까 해당 은행원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받으실 때는 날짜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금리랑 금액만큼은 꼭 본인이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은행원이 뭐 대신해서 작성을 해준다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돈을 그래도 빌려가는 사람이라면 금액과 금리만큼은 본인이 직접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즘엔 또 대피를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원래 하면 안 되고. 금리는 한 번 정해지면 만기까지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고정금리로 했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바꿀게요. 또 안 돼요. 그렇게 금리를 변경하려고 하면 아예 대출을 처음부터 다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근데 본인의 신용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승진을 해서 연봉이 많아졌다든지 로또 같은 걸로 자산 증가가 많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해볼 수는 있어요. 가상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본금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것도 규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은행을 이용할 때 보는 이 금리들 조금 이해는 가셨나요? 사실 아직 어렵기는 해요. 생소하니까요. 또 은행 구조까지 이해를 해야지 납득이 조금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용어들이기는 한데 몰라도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정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해를 하셨다면 시야가 조금 넓어지셨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